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6조 관리감독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 생산과 관련된 업무죠. 생산의 장입니다. 생산의 장. 생산과장이나 생산부장이나 그 사람이 이제 관리감독자입니다. 17조 안전관리자, 그 유명한 안전관리자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뭐 주요 사항만 이제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CSO죠. CSO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이 용어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좌를 한다. 누구를 보좌를 하느냐? 책임자를 보좌를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 관리감독자에게, 생산 부서의 장에게 지도조언한다.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뭐 실제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일을 다 하신다고 보면 되죠.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자, 18조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죠. 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한다. 자, 빨리 넘어갑니다. 제19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조금 약한 말이죠. 담당자를 둘 수가 있다. 20조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자는 책임자를 보좌를 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조언한다. 넘어가면 되겠죠. 21조 안전관리 전문기관. 안전관리를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을 둘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위반을 했을 때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을 취소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취소할 경우 제1호나 2호 아주 나쁜 걸로 인식되는 거죠. 1호나 2호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했을 경우 아주 괘씸한 경우죠. 이럴 때는 지정 취소해야 된다. 거짓이나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 수행하는 경우죠. 22조 산업보건이 23조 산업안전감독관 명예직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보건위원회가 있는데 대기업에는 다 산업보건안전위원회가 있죠.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여기 제15조 1항에서 1호, 5까지 7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15조가 안전 책임자에 관한 겁니다. 책임자. 그리고 15조 1항에서 6호 중대재해에 관한 경우 3호에 보면 위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이렇게 하면 절대 암기가 안 되죠. 절대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한번 보기로 하죠. 제 1호에서 5, 7호가 어떤 업무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6호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기서 설명을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책임자가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임자 업무를 보면 산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산재 세 가지가 뭐였죠? 산재 예방,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원인 조사 뭐 이런 게 있었고, 통계 유지, 통계하는 게 있죠. 이 산재 관련된 게 세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 규정, 작업 환경 측정, 건강 진단 이런 게 있었고, 또 적격품, 그리고 위험 방지 이렇게 했었죠. 산재, 교육 규정 측정 진단, 적격 위험 방지인데, 여기 책임자고, 여기서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자, 위원회는 이 산재 중에서 중대재해 원인 조사, 이 원인 조사가 산재가 아니라 중대재해로 바뀌는 거예요. 예방이나 통계는 같고요. 여기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로 좀 격상된다고 할까요? 자, 중대재해 원인 조사, 예방 통계는 같은 거고요. 그리고 교규 측정 진단은 동일합니다. 동일. 네 가지는 동일하고, 보고 적격품이나 뭐 위험방 조치, 이쪽은 뭐 비싼 말인데 좀 다르게 법이 정의된 걸로 보면 설비나 근로자 쪽으로 좀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하실 때. 다시 책임자는 산재에 관련되어 있는 예방, 원인 조사, 그리고 재통계 이 세 가지, 그리고 교육 규정 측정 진단, 적격 위험 방지 포커싱이 되어 있고, 위원회는 산재에 관련된 것 중에서 산재가 아니라 중대재해 원인 조사 쪽으로, 뭐 예방 통계는 같습니다. 교육 측정 진단도 동일하고, 적격 위험 방지 쪽을 설비 근로자 쪽으로 좀 해석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중대재해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기구를 도입할 경우 설비 도입, 적격품 구매가 아니고 설비 도입 좀 격상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로 근로자 안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리고 이제 규정으로 넘어옵니다. 규정 제25조. 자, 규정 매뉴얼을 만들어야겠죠. 뭐 위원회도 이제 만들었고, 이제 규정 매뉴얼을 만드는데, 매뉴얼은 그게 이제 조직과 관련된 내용, 어떤 조직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100인이 한 사업장일 때는 그 라인식, 뭐 직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에서 1000명일 때는 스태프를 두고, 1000명 있을 때는 라인 스태프식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조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 안전 및 보건, 다음 사고조사 및 대책, 이렇게 규정에 반드시 네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암기법은 조, 교, 안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 교, 안조. 조직을 만든다. 조직 내용이 있어야 된다. 교육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 보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조사, 대책, 수립 해서 조교, 안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조 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27조 규정 준수, 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으로 넘어옵니다. 제2장은 좀 비교적 간단했다 볼 수 있겠네요. 제3장 교육도 좀 암기할 사항이 많아요. 교육시간 같은 이런 게 있거든요.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는 이러이러한 내용 교육받아야 된다. 채용할 때, 작업 내용 변경할 때 교육 내용 같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면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건설업은 기초안전교육이라고 따로 교육을 먼저 받고 현장에 배치되죠.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32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의한 대로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자 그리고 전문기관들 다 교육이 있고요. 이러한 자세한 교육의 커리큘럼, 시간 이런 거는 하위 규정에 있습니다. 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도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제3장은 법에서는 별로 볼 게 없네요. 제4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어떤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지 봅시다. 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를 잘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라. 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 대표는 사업주한테 이런 정보를 통지해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할 경우에 사업주는 공개됩니다. 공개. 안전보건진단 결과가 나와서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되면 이런 내용, 그리고 도급인의 이해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그 다음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내용, 그 밖의 사항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제35조 통지 요청 좀 암기하는 방법이 좀 있나 보죠. 통지 요청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의결, 이행 이렇게 외우고, 물질 이렇게 외우고, 측정 진단 세트죠. 이렇게. 그다음 개선 계획 이렇게 키워드를 좀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의결사항, 노사위원회에서 했던 의결사항, 그리고 이행사항은 도급인의 이행사항, 의결 이행, 물질안전보고자료 정보 좀 줘봐라. 우리 공장에 벤젠을 쓴다. 그럼 벤젠에 대한 물질 정보를 주라. 누가 만들었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고 보고는 뭔지 이렇게 정보를 줘라. 측정 진단, 값이 얼마나 나왔고 어떤 개선 계획이 있는지 오픈해 주라. 이렇게 당연히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의결 이행, 물질, 측정 진단, 개선 계획 정보를 달라. 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원, 기타 이런 요런 물질로 인해서 유해 위험하다 할 때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위험성의 크기,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의 크기. 두 번째는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위험성 크기를 보고 그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한 범위 두 가지입니다. 위험성 크기랑 허용 가능한 범위, 렌즈인지 보는 겁니다. 평가할 때는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표지 상당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안전보건 표지 구체적인 규정은 역시 하위 규정이 있고요. 안전보건 표지 설치 부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경고, 지시 안내, 그림, 기호, 글자 이런 거 표지 그런 게 있다. 자, 안전조치 38조가 안전조치, 39조가 보건조치입니다. 회사 내에 안전관리센터가 있다. 그럼 이 담당자들이 이제 페트롤을 돕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적을 때, 자체적으로 내부 점검을 할 때, 안전 점검을 할 때, 법 근거는 항상 38조, 39조 두리뭉실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 기계는 31조 1항 1호에 의해서 기계기구 그 밖에 위험한 설비이다. 저거.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조치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다. 어떤 높은 곳에 2m 이상 되는 곳에 설비가 있다. 근데 그거는 현장 근무자들 일주일에 한번 올라가서 점검을 한다. 근데 안전난간에는 돼 있다. 그러면 법령 근거는 제38조 사망 1호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한 장소인데 안전난간 때가 설치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 설비류, 물질류, 그다음 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험한 장소, 추락할 위험한 장소, 붕괴, 위험 요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건조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건조치 여기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흉이라는 건 뭐냐면 열이나 화학 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전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 입자. 흉이라는 것은 미세 입자입니다. 고형이죠, 고형. 결국에는 파티클이죠. 흉은 파티클. 미스트는 뭐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 방울. 자, 미스트는 리퀴드입니다. 액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흉은 미세 입자, 파티클, 더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스트라는 것은 액체 방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준수 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우리가 어디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문의할 때 항상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산업어전보건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폭언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상당히 강화된 거죠. 21년 4월 13일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매뉴얼을 작성해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하위 규정에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 42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자,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제 42조는 방지 계획서 작성이고, 자, 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에요. 자, 하이라이트는 사실 44조예요. 공정안전보고서. PSM이라는 공정안전보고서고, 이거보단 조금 약하지만,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보겠습니다. 42조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44조는 PS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안전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죠. 42조, 44조. 자, 사업주는 브라브라블라블라 해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의 종류 규모 이상 해당되는 사업에는 방지 계획서를 해라. 이런 거고 또 유해 위험 작업 정의되어 있는
또 유해에 의한 작업일 때는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행의 확인 제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행 확인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공정안전보고서는 뭐냐? 공정안전보고서는 자, PSM 이게 이런 말이 있죠. 공정이 프로세스, 안전에 대해 세프티, M은 매니지먼트 사실은 공정안전관리인데 공정안전보고서 돼 있죠. 공정안전보고서는 어느 경우에 하느냐 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여기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재해가 아닙니다. 중대산업사고, 액시던트입니다. 중대산업사고. 자,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근로자가 유해, 위험, 설비, 뭐 대형 화학 플랜트다. 유해 위험 설비. 유해 위험 설비에서 머티리얼이 누출된다. 뭐 암모니아가 누출된다. 뭐 불산이 누출된다. 그리고 또 화재 또는 폭발. 화재하고 사실 폭발하고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죠. 자, 화재는 연소하는 거고 폭발은 폭발 범위 내에 있을 때, 뭐 가스나 유증기나 폭발 범위 내에 있을 때 가연성 가스 이놈이 공기랑 적절히 혼합되었을 때 점화원에서 한 방에 폭발하는 게 폭발이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뭐냐? 근로자가 다친다. 그리고 공장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거죠. 공장 주변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머티리얼이 누출되거나 화재 폭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근로자나 공장 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계속 받습니다. 공정안전보고 심사 그리고 이행까지 받는 거고요. 심사는 여기 그런 내용이 없네요. 착공 전 1개월 전에 이제 심사를 받는데 뭐 중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 하죠. 안전보건진단 자 47조입니다.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어쩌고저쩌고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진단기간은 이렇다. 48조, 49조 진단을 받았는데 불량하다. 그럼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라. 이 49조 중요하죠. 49조도 49조 볼까요? 요것도 중요하다. 49조 내용은 이렇게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암기가 될까요? 49조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집재율이 좀 높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여기서 재해율이 높다. 2배. 더블 2 times 재해율이 다른 곳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자 발생했는데 이것도 사실 2명이에요. 2명.
2명, 2인 2명, 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하위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율 질병은 2명,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암기법 그냥 해볼까요? 암기법. 암기법. 자, 여기다가 암기법을 해볼까요? 그냥 말로 온 김에. 자, 재질이 나빠. 이래 할게요. 재질이 나빠. 주변 중대 개선 이렇게 뭐 암기할게요. 제율이 2는 숫자입니다. 2. 제율이 2배. 그리고 질병이 2명. 그 재질이죠. 재질이.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개선계획서를 낸다. 재질이 주변 중대 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50조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제출 내용이 있고요. 51조 작업중지. 51조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53조는 뭐 권오부 장관 시정조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54조 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권오부 장관 작업 중지 조치, 여기까지 뭐 작업 중지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52조 근로자의 작업 중지. 자, 여기 그 유명한 작업 중지권이에요. 작업 중지권. 작업 중지권. 자, 근로자는 위험하다. 그러면 사업자한테 안전조치를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죠. 뭐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방호 조치가 안 돼 있다. 고장났다. 그러면 그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작업을 안 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있어요. 작업 중지권. 방호 조치가 안 되는 작업 시키면 그 산안법 위반입니다. 신고하면 돼요. 작업 중지권. 그 유명한 작업 중지권입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이 있다. 자, 사업주의 작업 중지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켜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도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지한다. 그런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권오부 장관도 시정조치할 수 있고요. 중대재해 발생 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대재해 발생 시 권오부 장관도 뭐 이렇게 부라부라 할 수 있고 원인 조사할 수 있고요. 산재가 발생했는데 은폐 금지 보고,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자, 예전에는 산재가 발생하면 다 은폐했잖아요, 많이. 뭐 지금도 약간 뭐 3일 이상 부상 질병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해야 된다. 산재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벌금 나옵니다. 예. 자, 도급의 제한은 뭐 다음 시간 하죠. 제5장은. 오늘은 제4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